자,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서 2년 5개월 만에 정말 억울한 죽음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건의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실 그 환자에게 정신질환 이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규정을 벗어난 강박을 했고, 그러니까 묶어놨다가 이로 인해서 끝내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망의 진상을 밝혀내는 그 과정 속에서 병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병원 측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찰 측은 뒤늦게 이제 유족 측에서 그 국가인권위에다가 이제 이거를 관련돼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인권위에서 받아들여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뒤늦게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까지 이어졌는데 처벌 역시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아무튼 사건입니다. 이게 한겨레가 유족이 확보한 약 한 4,070여 개, 4,067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 분량의 CCTV 영상을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확보한 거를 이제 한겨레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공개를 했죠, 어제. 저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 입원 기간이 총 289시간인데 정확하게 289시간 20분인데 이 중에 무려 251시간 50분을 양손과 발, 가슴까지 5군데가 모두 침대에 묶인 채로 방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박은 한 78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51시간 40분, 세 번째는 16시간이 넘었고요, 네 번째가 38시간 40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66시간 50분. 그렇게 강박이 이어진 때 결국은 사망을 하신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의 그 격리 강박 지침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성인 기준 1회 최대 강박은 4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제 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강박 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 수십 시간을 계속 강박을 했던 거죠. 이게 고문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병원 측 행동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마치 이 사건을 몰래 덮으려는 듯이 유족에게 사망 통보를 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신을 23km 떨어져 있는 장례식장 냉동고로 옮겨서 현장을 훼손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무려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망 사실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의 행태도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사망 소식을 남동생이 듣고 이제 바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동하는 중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고작 3시간 만에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병사로 종결 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유족들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로 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는데, 역시나 경찰은 7개월 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다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중재원이 당시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거 장시간 강박 상태로 있던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인한 어떤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어떤 사지운동을 해줘야 되고, 환자의 어떤 자세를 바꿔주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측 의무기록과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에 통보를 해요. 그런데 경찰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검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전문적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무 기록지와 어떤 비교 분석을 못했다, 이런 황당한 입장을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문을 구해서라도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 게 경찰의 책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따랐다라는 주장을 해요. 의료중재원의 판단이 사망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놓고서는 감정 결과를 따랐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달리 경찰에 수상한 이 행보, 수상한 어떤 행동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당시 작성되었던 112 신고 처리 내역에 따르게 되면 환자가 조현병으로 입원을 했다. 그리고 그의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다, 그 사망한 것에 대해서 부검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조현병이 아니라 조울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에 이의가 없다라는 주장 한 적이 없다, 사망의 이의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병원 측 해명 역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자, 병원은
환자가 입원 당시부터 치료진한테 이제 발길질을 하는 것과 같이 어떤 타인에 대한 심각한 공격성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는 도중에 뭐 약물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격 행동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강박을 풀게 되면 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관련된 증거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해요. 심지어 CCTV 영상에서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폭력성을 보이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만 있었죠. 심지어 진료 기록을 조작한 문제도 이거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원한 당일만 봐도 격리 및 그 강박 시행일지에 35차례의 간호사의 관찰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CCTV 영상 속에는 혈압과 맥박, 체온 확인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횟수로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21년 12월 29일에는 오후 5시에 환자의 강박을 해제하고 1시간 뒤에 강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작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딱 보니까 강박을 안 풀었어요. 이게 명확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로 이제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인권위가 넣으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간호사 8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럼 중요한 게 이 간호사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장, 주치, 당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만 쏙 제외가 돼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자는 법망에서 제외가 되는, 정말 이 황당한 일이 또 여기 안에서 발생을 한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8명도 고작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었습니다. 그 법원에서까지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영상 속 남성이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는데도 묶어놓는 사실상 고문행위, 그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살인행위가 정신병동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 이게 어디가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고작 30만원 벌금 처리로 마무리가 됩니까? 문제는 이렇게 묶인 채로 사망했던 환자의 죽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5년에 124시간 연속으로 묶였다가 사망을 했던 환자도 있고, 2013년에는 17시간, 2013년에 17시간이었고 2017년에는 35시간 그렇게 묶여있다가 사망해서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었는데, 2022년에도 결국 바뀐 것은 없었던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 정말 이 환자를 짐짝 취급하고 그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부림치는 환자를 그렇게 묶어놨던 행위, 이건 뭐 현대 의료의 어떤 근간은 물론이고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채 뒤흔든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단순 과실을 넘어선 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도 문제고, 게다가 병원 측에서의 사후 대응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 범죄의 모습까지 띠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도 필요한데, 그 점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마찬가지죠. 3시간 만에 병사로 사건을 종결하고 그 이후에도 유족들의 고소에도 무혐의 처리를 한 그 책임 방기의 모습, 이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어떤 편견이 그 수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간호사들에게 내려진 벌금 30만원도 문제죠. 생명의 가치가 고작 30만원으로 평가된 것이나 전 다름이 없다고 봐요.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조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뭐 그렇게 또 강박해서 사람 죽고 나면 벌금 30만원만 내면 그만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과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인식 수준도 적나라해진 거라고도 보고요.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이 비극적인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이 철저한 어떤 재발 방지책, 그와 함께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저도 책임자들의 어떤 분명한 처벌, 이게 지금 이게 수사가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